지금부터 대한약관에 나와 있는 미생물 한도시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생균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균수 시험법은 쉽게 설명드리면 식품공전에 나오는 정량 시험에 속하는 시험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중 일반 세균수, 즉 총세균수 및 총진균수 시험법과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 한도시험법이란 어떤 건가 살펴보면 이 한도시험법은 크게 생균수 시험과 특정 미생물 시험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검체를 액체 배지로 희석할 때에는 신속하게 시험한다 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희석할 때 희석액이 아닌 액체 배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검체에 정확한 생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법들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증식이 되지 않도록, 즉 그 검체에 있는 미생물만 검출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험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미생물 한도시험법은 크게 생균수 시험과 특정 미생물 시험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균수 시험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반 세균수와 진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중흥순 세균 및 진균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정 미생물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 존재가 한정적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정성시험과 정량시험이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생물 한도시험법 중 오늘은 생균수 시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균수 시험법 또한 배지 성능 시험과 측정법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하신 다음 검체 시험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생균수 시험법에는 멤브레인 필터법 혹은 한천평판법 혹은 최학수법을 사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멤브레인 필터법을 가장 최우선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진짜 검체가 멤브레인 필터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제 그 다음 방법인 한천평판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해도 필터법도 안 되고 한정평판법도 안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최학수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험 방법을 선택하신 후에 이제 배지 성능 테스트와 시험법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검체 시험을 차례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생균수 시험의 목적은 원료 또는 제재가 규정된 미생물학적 품질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생균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제품에는 이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균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제품, 즉 유산균 제제가 이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이미 그 제품에는 유산균이라는 미생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검체의 항균 활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 또는 중화하신 후에 실험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를 항균 활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활성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불활성화제 역시 미생물에 대한 독성이 없음을 증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사용하신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도 이러한 불활성화제와 상호작용이 없음을 증명하고 또한 미생물에 대한 독성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시험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멤브레인 필터법과 한정평판법, 최학수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균수 시험의 그 측정법 적합성 테스트를 위해서 시험균을 조제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험균 조제 방법은 마스터 시드 로트로부터 개대수 5회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보통은 100CF 미만의 정량균주, 시판균주를 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정량화된 균주를 표준화된 안정한 현타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시드 로트 개대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균주가 이 약전에 나와 있는 표준균주 ATCC 균주와 동일하다라고 시퀀싱으로 확인된 균주가 1세대 마스터 시드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개대수가 오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할 때는 반드시 시험할 때마다 음성 대조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는 검액 대신에 검체 대신에 희석액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희석액도 미생물 증식이 없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음성 대조 시험은 매 시험마다 세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매 시험마다 음성 대조 시험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배지 성능 시험입니다. 사용하는 액체 배지, 고체 배지가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저희 기산바이오에서는 오른쪽에 MB-로 시작하는 코드번호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액체 배지의 경우에는 유효성이 확인된 배지 배치 결과와 동등한 증식 인정 시 적합 판정을 내주시면 되고요. 즉, 이전에 유효성이 확인된 배지의 결과와 유관으로 동등한 증식이 확인이 됐을 때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해주시면 되고, 고체 배지의 경우에는 총 5가지의 균주를 시험을 해주시면 되는데 100CFU 이하를 접종하신 후에 결과를 판독해 주시면 되고, 결과 판독 시 콜로니의 수가 접종한 수의 2분의 1에서 2배 이내로 측정이 될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내주시면 됩니다. 즉, 내가 80CFU의 균을 접종을 해줬을 때 최종적으로 결과가 40콜로니에서 160콜로니 이내로 측정이 될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검체 존재 하에 측정법의 적합성 시험을 위한 검액의 조제 방법입니다. 이 검액의 조제 방법은 제재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펩톤 염화 나트륨 완충액 혹은 인산 완충액 혹은 TSB에다가 검체를 녹이거나 희석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물에 녹지 않는 경우에는 트윈80을 첨가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필요하면 가온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검액을 조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써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는 검액을 조제하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검체 자체의 미생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증균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시간 이내요 빠른 시간대에 진행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방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균종과 균수의 변화가 없는 타당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어로솔형의 액체 또는 고체의 검체일 경우에 나와 있는데, 이 에어로솔형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전량을 쓰거나 정량, 분무한 일정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경피 흡수 패치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패치나 혹은 파스를 말합니다. 이 파스의 경우에는 끈적끈적한 접착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실험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는 시험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액을 제조하신 후에 균주를 접종하고 희석하게 되는데요. 110후 이하의 균주를 검액 및 대조액에 접종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대조액은 검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희석액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때 가장 낮은 희석 배율의 검액으로 실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검체로 인한 미생물의 증식 저지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즉 중화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중화하거나 희석해 주시면 되고, 그게 안 된다면 필터 후 시험균을 접종해 주시면 됩니다. 희석의 경우에는 샘플의 농도가 점점 낮게 되어 위해를 덜 가하기 때문에 희석을 더 해줘라 라는 말이 있고요. 여과의 경우에는 필터를 통해서 미생물만 걸릴 수 있도록 필터레이션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검체로 인한 증식 저지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중화나 희석 또는 여과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증식이 저해되는 경우, 즉 제가 접종한 100CFU 미만의 균주의 농도보다
결과값이 2분의 1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희소객 또는 배지의 증량 방법을 통해서 더 희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는 샘플, 즉 검체 농도를 낮춰줘서 미생물에 대한 저해를 좀 막아주는 형태입니다. 이때 사용한 희석액에 중화제를 첨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중화제에는 반드시 미생물에 영향이 없고 오염이 되지 않았다라는 발리데이션도 추가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막 여과법인데요. 이는 필터레이션이라고 많이 부르죠. 필터법을 통해서 미생물만 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에 적절한 중화법을 확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5균주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시험균주 이외의 균주는 저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생물의 증식과 그 허용 기준에 적합한 가장 낮은 농도로 시험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보이는 표는 약전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저의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중화제와 중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세한 그 시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방법은 멤브레인 필터법입니다. 여과법이라고도 부르죠. 공정 0.45 마이크로미터 이하, 즉 미생물을 걸릴 수 있는 크기의 멤브레인 필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 미생물, 즉 5균주의 미생물마다 멤브레인 필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체 적당량을 멤브레인 필터에 넣고 바로 여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적당량의 희석액으로 세정을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체 잔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희석액으로 세정을 하는 거고, 따라서 총 호기성 미생물 수 측정을 위해서는 TSA 표면에 필터를 올려주시면 되고, 총 진균수 측정을 위해서는 SDA 배지 표면 위에다가 올려서 최종적으로 진낙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검체에 너무 일반 세균에 오염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는 항생제가 첨가된 SDA를 사용을 하여서 총 진균수도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사용 가능한 배지와 저희 기산바이오에서 공급하고 있는 코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 방법은 한천평판법입니다. 이 한천평판법은 크게 한천평판 혼합법과 한천평판 도말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혼합법의 경우에는 검체 1mm를 굳지 않는 TSA, SDA에 접종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TSA나 SDA 배지를 40에서 45도 정도로 굳지 않게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검체를 1mm를 넣어서 측정하는, 즉 검체 양을 많이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편판 도말법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배지에다가 검체 0.1mm 이상을 도말 스프리딩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방법은 최악수법입니다. 이 최악수법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불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멤브레인 필터법도 안 되고 한천평판법도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을 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는 총 진균수는 측정에 불과하고 총 호기수 세균수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시험 방법은 3개 이상의 10배 단계 희석액을 조제한 후에 1g 또는 1mm를 3개의 TSB 9mm에서 10mm에 각각 접종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농도 10분의 1 농도, 100분의 1 희석한 농도의 검체를 각각 3개의 튜브씩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시에는 트윈팔군과 같은 계면활성제 또는 불활성화제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 호기성 미생물 수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30에서 35도씨에서 3일 이하로 배양을 하고 결과를 측정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할 경우, 즉 검체에 의해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배지에 이식한 후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재배양하신 후 결과 판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뒤에 나와 있는 미생물의 최약수 표를 이용하여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최약수 표보다 굉장히 단조로움을 알 수 있고요. 결과 확인은 10분의 1 희석액, 100분의 1 희석검체, 1000분의 1 희석검체 각각 테스트한 결과 10분의 1에서 안 나왔고 100분의 1에서 안 나왔고 1000분의 1의 검체에서만 하나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에는 1g당 혹은 1ml당 최약수가 3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95%의 신뢰 한계에서 0.1에서 9.5의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멤브레인 필터법과 한천평파법의 결과 판정은 대조액, 즉 검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대조액의 측정값에 2분의 1에서 2배 이내에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주시면 됩니다. 최약수법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그 최약수 표를 통해서 측정해 주시면 되고요. 95% 신뢰 한계 범위 이내에 존재하면 적합 판정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측정법 적합성 테스트를 확인한 후에 이제 검체 시험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검체 시험 양은 검체 10g 또는 10ml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다른 형태의 검체의 경우에는 다 나와 있는 양만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멤브레인 필터법을 통해서 검체 시험을 진행하게 될 경우입니다. 검체 조제 이후 2개의 필터에 여과해 주시면 되고 각각 필터 하나를 TSA 배지에 하나는 SDA 배지에 넣어서 배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TSA 같은 경우에는 총호기성 미생물 수 측정 배지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랐다고 해도 총호기성 수로 카운팅 해주시면 되고 SDA에서 측정한 결과에 호기성 미생물이 자랐다고 해도 이는 총 진균수로 카운팅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 배양 온도와 배양일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용하실 배지랑 저희 기산바에서 공급하고 있는 코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한천평파법을 이용한 검체 시험 방법입니다. 혼합법과 도말법이 있는데 측정 결과 값이 총 호기성의 경우에는 250 콜로니 미만, 총 진균수의 경우에는 50 콜로니 미만이면서 가장 많은 진낙수를 나타내는 희석도의 배지를 선택하여서 균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도말법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최약수법의 경우에는 미생물 증식이 인정되는 시험관 수를 기록해 주시면 되고 최약수 표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를 판정해 주시면 되는데 TSA에 자란 콜로니 수는 총호기성 미생물 수, 즉 TAMC로 기록해 주시면 되고 이때 곰팡이, 즉 진균이 검출이 되었다고 해도 TAMC로 기록해 주시면 되고 SDA의 경우에는 총 진균수, 즉 TYMC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세균이 검출이 되었다고 해도 총 진균수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최약수법을 사용하였다라고 하였을 때는 총 진균수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 호기성 미생물 수만 기록해 주시면 되고 TAMC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미생물학적 품질 허용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최대 허용수는 10의 1승 CFU의 경우에는 20까지 허용이 되고요. 10의 2승의 경우에는 200, 10의 3승의 경우에는 20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생물 한도 시험법 즉 생균수 시험법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